되지 우리가? 페이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서 몇 페이지예요? 52를 먼저 하고 53을 먼저 해야죠? 우리 신장했나? 신장했죠? 맞아요. 저는 신장은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을 잘 생각하면 신장의 구조를 완벽히 알 수 있어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집에서 빈둥빈둥 친구한테 전화 왔네. 혜택이 떠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돈 하나도 없고 그렇죠? 취업하는 가게 가서 서로 돈을 바꾸고 그런 게 신장이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라고 했었죠? 네. 자, 오늘 이제 노폐물에 대해서 봅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배설 파트. 자, 배설. 자, 배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소화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순환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다 얻었어. 그 다음에 흡수했어. 그 다음에 심장으로 갔어. 우리 몸의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다 배달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배웠고. 그럼 우리 온몸에서는 세포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근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 물질제사라고 부르는데 그 물질제사의 결과 남는 찌끄러지가 있어요. 그 찌끄러지를 우리 노폐물이라고 불러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에너지 필요해.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물질 대사합니다. 그 물질 대사하게 되면 남는 찌끄러지가 있어요. 그 찌끄러지를 우리 뭐라고 하면 다른 말로 노폐물이라고 불러. 자, 노폐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노폐물을 그냥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쌓아둘 수는 없어. 찌끄러지니까. 그래서 이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이렇게 갖다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노폐물을 우리 몸 안에 두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갖다 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노폐물이 우리 몸에 그렇게 독성이 강하지 않아. 그렇지만 아무튼 독성이 있어. 얘가 약간의 독성은 있습니다. 독성이 있고요. 이 노폐물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자, 추론해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어떤 문제? 우리 몸에 이 노폐물이 녹아. 그럼 우리 몸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그렇죠? 우리 몸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폐물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농도를 유지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설 목적은 독성 제거,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농도 유지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목적인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열심히 물질을 했어. 노폐물이 발생했어. 근데 어떤 노폐물이 발생할까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자, 이 어떤 노폐물이 발생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양소를 우리 몸에서 분해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다시 훈련이 안 됐군요. 원우 빨리 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어떤 노폐물이 발생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 우리가 이용하는 영양소의 종류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 아직 빨리 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죠? 준수가 아닌데 준수 한번 봐주겠습니다. 오늘 네. 저기 드레스 코드를 못 맞춰와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에 데미지 입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아직 덜 마른 그 검은색 파카 입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드레스 코드 맞춰야 됩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보다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이렇게 봉소다 입은 건데 혼자서 녹색, 혼자는 아니군요. 예, 커플이군요. 아무튼 녹색을 2명 입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노폐물이 발생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에 따라 달라. 만약에 우리가 탄수화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을 우리가 만약에 세포에 이용해서 치자. 자, 탄수화물과 지방을 세포에 이용했어요. 자, 탄수화물과 지방은 어떤 성으로 되어 있을까? 탄소, 수소, 탄소로 되어 있어요. CHO로 되어 있어요. CHO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민이가 집에 가면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 밥은 뭐야? 탄수화물이었죠. 엄마 밥 줘 그러겠지. 그렇지? 여기 CHO로 되어 있단 말이야. 좀 여기 너무 좀 비하기 심했어요. 그렇죠? 밥 줘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CHO로 되어 있고 이걸 분해하게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발생해요. 자, 물이 발생하고요. 근데 문제는 단백질이야. 단백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주로 고기 같은 데 해당돼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웨딩 시대에 야채 많이 먹어야지 고기를 너무 허겁지겁 막 먹고 막 고기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오해받는다? 촌스럽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 CHON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질소가 바로 문제가 된 거예요. 질소가 문제가 되는데
탄수하고 수성한 탄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몸에서 분해하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이 발생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암모니, 이 질소야. 이 질소가 분해가 되면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해요. 암모니아 발생하는데 이 암모니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해요. 좀 말이 어렵죠?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질소성 노폐물이 암모니아를 발생하는데 이 암모니아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이 암모니아는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 있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우리 몸에서 이거 너무 위험해. 그래서 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독성이 매우 작은 성분으로 바꿔줘. 어떤 성분으로 바꿔줄까? 그렇지, 요소로 바꿔줘요. 요소로 바꿔주는데 이 요소는 상대로 암모니아에 비해서 독성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보자마자 그러면 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독성이 작은 요소로 바꿔줘. 어디에서? 그렇지, 간에서. 다 배웠잖아, 그렇지? 척척 갑니다. 간에서 그걸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요소의 형태로 우리 몸을 갖다 버려요. 근데 이제 직원이 지금 있고요. 근데 굳이 간을 저기 바꿀 것 같으면 분해할 때 암모니아 많이 다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보여드린다. 이제 등장합니다. 좀 이따 등장할게요. 자, 우리 몸에서 이게 요라는 성분을 만들어줘요. 질소성 노폐물을 요소의 형태로 배설하게 되는데 이걸 오줌에다 섞어서 우리 몸 밖으로 갖다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발생한 노폐물 모두 세 종류야. CO2, H2O, 그 다음에 요소.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 밖으로 갖다 버려야 돼요. 이산화탄소 너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의 pH가 낮아져서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마도 빨라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CO2를 우리가 어떻게 갖다 버리냐면 호흡하고 갖다 버리겠죠? 우리 몸의 호흡기를 통해서 갖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물은 어떻게 갖다 버릴 수 있을까?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내쉬게 되면 유리판 같은 데다가 호흡하고 숨을 내쉬게 되면 유리판에 김이 쫙 서려요. 그렇죠? 바로 우리 몸의 호흡기를 통해서 갖다 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갖다 버릴 수 있겠지? 배설계를 통해서 갖다 버릴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다시 우리 몸에서 재산해요. 그래서 오줌으로 나간 물 중에서 상당 부분의 물을 우리 몸으로 다시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 몸을 다 섞어줘. 어디에 섞어줄까? 피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순환계로 다시 재사용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오줌을 통해 갖다 버리니까 얘는 무엇을 통해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야? 우리 몸의 배설계를 통해서 갖다 버릴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몸에서 질소성 노폐물은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이 암모니아를 요새 형태로 바꿔서 갖다 버리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공중이 생겨요. 두 가지 공중이 생기는데, 배설이라는 게 있고요. 배출은 뭐예요? 배출인데, 배출하고 배설은 달라요. 배설은 우리가 물질 대사 결과 남는 찌꺼기를 갖다 버리는 것이 배설이고, 배출은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대변입니다. 얘는 소변이야. 그래서 대변은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를 갖다 버리는 거고, 그 배출해 버리고, 배설은 우리가 물질 대사하고 남은 노폐물을 갖다 버리는 것을 바로 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설과 배출은 어미는 구분돼야 되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요소 형태로 배설합니까? 그럼 모든 생명체가 이런 질소성 노폐물의 형태를 요소 형태로 갖다 버리니까 아니요. 그 생물의 종류에 따라 질소성 노폐물의 종류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럼 생물의 종류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면 그 생물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질소성 노폐물을 갖다 버리냐면 그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 달라요. 서식 환경에 따라. 그 생물이 어디에 존재하냐. 그래서 우리는 암모니아로 배설하는 것보다 요소로 배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또 어떤 생물체는 암모니아로 갖다 버리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질소성 노폐물의 종류 한번 보자. 아침이라 그런지 물시간이 안 되네요. 자, 질소성 노폐물의 종류인데 이 질소성 노폐물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보낼 때 발생한 노폐물인데 이 질소성 노폐물의 종류는 모두 세 종류예요. 하나, 둘, 세 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암모니아 형태로 배설하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의 형태로 버리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산의 형태로 버리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얘도 질소, 얘도 질소, 얘도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 단백질을 분해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할 때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무조건. 근데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암모니아를 그냥 갖다 버리는 놈도 있고, 아, 암모니아는 너무 위험해. 이걸 요소로 바꿔. 하는 놈도 있고, 아, 이 요소 이거 좀 부담돼. 난 요산으로 바꿀래. 이렇게 바꾸는 놈도 있어요. 그래서 생물체 내에서 질소성 노폐물이 변환되는데 그 변환된 순서는 암모니아, 요소, 요산의 순서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변환시킬 때는 저절로 되지 않고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변환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암모니아를 배설하지 않고 요소로 버릴 때, 그러니까 요소 갖다 버리는데 요소로 만들 때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들어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필요해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굳이 요소로 배설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그게 더 우리 생존이 유리해요. 무슨 에너지 쓰잖아요.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써도 이게 더 우리한테 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버려요. 어떤 생명체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요. 그때 에너지 들어가? 또 에너지 써갖고 그걸 또 굳이 요산을 만들어요. 왜? 에너지 굳이 써서 그게 생물에 유리하기 때문에 요산 형태로 버려요. 그러면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암모니아 갖다 버리고 요소 형태로 갖다 버리고 요산 형태로 버리는 것은 그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 달라져. 이거 기억해야 돼. 뭐에 따라서? 서식 환경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 보자. 먼저 암모니아. 너가 궁금해. 암모니아. 너는 어떤 놈이야? 한번 보자. 암모니아는 독성이 매우 강해요. 자, 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이야기는 몸 안에 누적될 수 있다 없다. 누적될 수 없다. 농축될 수 없다. 그쵸? 몸에 쌓일 수 없다. 그럼 무슨 뜻이야? 암모니아는 생기자마자 바로바로 갖다 버려야 돼. 몸에 쌓이면 안 돼요.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용해성이 매우 커요.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자. 암모니아를 배설한 생물 한번 볼 거야. 암모니아는 독성이 매우 강해. 그러니까 몸 안에 축적될 수 없어. 농축될 수 없어. 생기자마자 갖다 버려야 돼. 어떻게 갖다 버릴까? 물에 잘 녹아. 그럼 어떻게 할까? 물에 섞어서 그냥 그때그때 그냥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 물 소비량이 어떨 거야? 엄청나게 많겠지. 그 어마무시한 물 소비량을 감당하려면 이런 암모니아로 배설한 생명체는 어디에 서식하고 있을까? 물 속에서. 물에서.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류가 있겠죠. 어류는 암모니아 형태로 돼요. 왜 그러냐면 물에 그냥 녹여서 그냥 갖다 버리면 돼. 그 물 많은 그 물량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차피 물 속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류들은 이렇게 배설합니다. 근데 요소는 좀 달라요. 자, 요소는 독성이 매우 작아요. 독성이 매우 작고요. 자, 독성이 매우 작다는 얘기 무슨 뜻일까요? 축적이 가능하다. 그죠? 몸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즉 농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계속 쌓아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물론 계속 쌓아줄 수는 없어요. 독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독성이 작아서 농축이 가능해요. 그리고 얘는 용해성이 매우 커요. 물에 잘 녹아. 자, 그럼 상상하자. 몸 안에 좀 쌓아둘 수 있어요. 쌓아둔 다음에 얘를 갖다 버릴 때 어떻게 갖다 버릴까? 물에 녹여서 갖다 버리면 돼요. 그러면 얘도 물을 소비하는데 얘처럼 물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갖다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농축해서 갖다 버리게 되니까 물을 소비하지만 물 소비해서 할 필요 없어요. 원한다면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는 물 주변에 살고 있는 생물체입니다. 누굴까? 산. 그렇죠? 그러니까 포유류라든가 포유류 또는 파충류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요소 형태를 벌여요. 그래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는 물 근처에 사는 생명체들은 이렇게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하자. 에너지 소비해도 물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이니까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래서 우리 요소에 연결 보여요. 그럼 요산 한번 보자. 자, 요산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독성이 매우 적어요. 자, 독성이 매우 적다는 게 뭐야? 체내 몸 안에서 농취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얘는 놀라지 마요. 용해성이 어떻다? 매우 적다. 우리 안 녹는다. 요산. 그럼 얘는 농축시킨 다음에 이걸 배설할 때는 물에 썩을 필요 없어. 왜? 물에 어차피 안 보니까. 또 뭐야? 오줌을 밖으로 배설하는데 그때 그냥 덩어리째 그냥 배설. 얘는 왜 이런 상태를 했을까? 물을 얻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야. 물이 너무너무 아까워. 그래서 누군가는 바로 조류야.
조류는 물 한번 먹으려면 땅으로 청소해야 되는데 그때 목숨 걸어야 되죠. 그렇죠? 이 하늘에서는 자유롭지만 이 땅바닥에서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 걸고서 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막 낭비하게 되면 시들대도 하루에 두세 번씩 목숨 걸어야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물을 얻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니까 이렇게 요산의 형태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이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요산의 형태로 갖다 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질소성 노폐물의 종류는 그때그때 다른데 그것은 그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 뭐 양서류가 있는데 양서류는 아주 어릴 때 그 개구리의 어린 시절 우리 뭐라고 그러지? 올챙이 시절에는 암모니아가 될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요새부터 될 거예요. 배설물 이제 바꾼다. 이렇게 서식 환경에 따라서 배설물 형태는 그때그때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농축을 하는 것. 이렇게 농축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물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아끼기 위해서.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다는 얘기야. 요거의 대표 예가 뭐가 있냐면 낙타가 있어요. 낙타는 오줌을 넣는데 굉장히 진한 오줌을 넣습니다. 우리 사람보다도 요소의 농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왜 압도적으로 높을까? 물을 얻기 대단히 어려우니까 농축을 더하는 거죠. 물을 굉장히 조금밖에 소비하지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진한 오줌을 넣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낙타가 있는데 낙타는 굉장히 진한 오줌을 넣는다. 그래서 물을 얻기 대단히 어려운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도 물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화했겠죠. 오케이? 교시실 더 없죠? 네. 예. 자, 제가 갔다 올 동안에 조용히 담소 나누시고요. 예, 카메라 다 들어갑니다. 사운드는. 나누셨죠? 서로 이야기 안 했어요? 서로 안 친해? 예. 다행이네요. 자, 요 이제 질소 노폐는 분배였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요소를 이제 갖다 버리는 걸 이제 공부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콩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거야. 이 콩팥인데,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오줌을 생성하는 장소가 바로 콩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줌을 생성한다는 이야기가 간에서 요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요소를 어디다 주냐면 피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그 요소를 많이 머금고 있는 혈액이 우리 몸에 콩팥으로 가요. 콩팥을 지나면서 콩팥에서는 지나가는 피 속에서 오줌의 성분만 뽑아내는 거예요. 오줌의 성분만 뽑아내고 나머지 흘려보내요. 피 전체를 그냥 우리가 오줌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혈액 성분 중에서 오줌의 성분만 뽑아내서 오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콩팥이 바로 오줌을 생산하는 장소예요. 이 콩팥은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주먹 한번 줘봐요. 콩팥이 그냥 여러분 주먹만 합니다. 이 주먹만 하고요. 주먹만 하는 것이 옆구리 뒤쪽에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생긴 모양이 콩처럼 생겼다 그래서 콩팥이라고 그러죠. 자, 생긴 모양 한번 찾아볼까? 자, 생긴 모양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여기 뒤에 있고 요거를 위아래로 탁 잘랐어. 자르게 되면 이렇게 2개의 구역을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껍데기 부분과 안쪽 부분이 있는데 이 겉에 껍데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겉질이라고 해요. 겉질이라고 부르고 안쪽 부분을 속질이라고 해요. 자, 속질이라고 부르고 여기 중간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빈 공간이 어떤 식이 있냐면 여기 빈 공간이 있고 빈 공간과 빈 공간이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동그랗게 빈 공간이 생기지. 그죠? 우리 이렇게 잘라서 요 면을 본 거예요. 요 부위 있죠? 요 부위가 바로 움푹 곳이야. 빈 공간이야. 이 빈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오줌 깔때기라고 해요. 오줌 깔때기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신우라고 해요. 신우. 그래서 여기 염증 생기는 신우염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수뇨관이라고 해요. 수뇨관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오줌관이라고 해요. 수뇨관, 오줌관. 그 다음에 이쪽 수뇨관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수뇨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오줌을 잠시 모아두는 방광이 이렇게 있겠죠. 방광이 이렇게 방광이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 성분 중에서 오줌의 성분만을 뽑아내는 장치한다. 즉 필터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필터 역할하는 그 작은 단체들이 이 콩팥에 100만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인다고 가정을 하고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한 100만 개 정도 있고요. 이게 신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야. 그래서 우리는 요 신장을 구성하는 단위체, 그러니까 오줌을 걸러내는 그 기본 단위체, 얘네를 뭐라고 하면 얘네를 신단위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네프론이라고 그래요. 네프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프론에서 바로 피 속에 있는 오줌 성분을 뽑아내서 오줌 만들어주는 거고 이게 한 100만 정도가 될 거예요. 이걸 크게 확대해 봅시다. 이걸 뽑아서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둘둘둘둘 간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잡아주는 주머니가 있고요. 잡아주는 주머니가 있고 파이프가 있고요. 이렇게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둘둘둘 말린 것 중에 일부가 이렇게 돌아서 나옵니다. 요게 바로 신장이야. 네프론이야. 이게 바로 신장이다. 교실 엄청 덥네. 아까 밖에 나서 티타 온도 보니까 29도 맞춰놨는데 여기만 사우나로 만들려고. 우리 껐는데도 지금 덥죠? 좀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신장이고 명칭 한번 보자. 자, 명칭 보면 요 빨간색 표시한 거 있죠? 요거 이름 중요해요. 요거 사구체라고 해요. 사구체가 그리고 요 사구체를 감싸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보문, 다 배웠을 거야. 보문 주머니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요거 바로 세뇨관이라고 해요. 세뇨관이라고 해요. 그럼 빨간색으로 쓴 이 사구체가 어떤 거냐면 사구체가 혈관 덩어리야. 그러니까 혈관이 실탄처럼 막 엉켜있는 부분이 바로 사구체야. 그러면 혈관이라고 한다면 얘가 혈관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 이렇게 나가겠지? 이렇게 들어오는 혈관을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요? 콩팥? 그렇죠. 콩팥 동맥이라고 해요. 이거를 콩팥 동맥이라고 하고요. 빠져나오면 뭐라고 할까요? 콩팥 정맥이라고 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우면 너무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봐요. 콩팥 동맥, 콩팥 정맥인데 아까 내가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피 속에 있는 여러 성분 중에서 오줌의 성분만을 뽑아내는 거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 콩팥 동맥에는 요수의 농도가 대략 높을 것이고 콩팥 정맥은 여기 지나면서 뭔가 오줌 성분을 걸러냈기 때문에 콩팥 정맥으로 빠질 때는 요수의 농도가 어떨까?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긴 요소가 많고 여긴 요소가 매우 적은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네요? 그렇죠. 신단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네요. 그 일은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벤트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벤트가 벌어진 장소를 한번 보면 이벤트는 여기서 한번 벌어지고요. 여기서 한번 또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벤트가 벌어져요. 그래서 한 가지 이벤트, 여기서 두 가지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일단 이벤트 이름부터 한번 보자. 여기서는 여과라고 해요. 여과라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쪽에는 재흡수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분비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자, 그러면 요거를 그림을 똑같이 한번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인데 차가 엄청 밀려가지고 그 찾자마자 지쳐요. 저 추운데 저거. 자, 요 그림하고 요 그림 똑같은 거야. 매치시킬 수 있어야 돼. 이게 똑같다고요? 전혀 똑같지 않은데요? 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자, 명칭 한번 보자. 이쪽이 뭐냐면 이쪽이 사구체. 요거야.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게 보호원 주머니야. 이쪽이 보호원 주머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세뇨관이야. 파이프야. 세뇨관이 되는 거고요. 여기 세뇨관하고 모세관이 서로 만나지? 겹치죠? 이렇게 그린 거야. 요게 바로 모세혈관이고 세뇨관이 만난 곳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온 혈관이 바로 콩팥 동맥이죠. 자, 이쪽으로 들어온 혈관이 콩팥 동맥입니다. 콩팥 동맥이고 이쪽으로 빠진 혈관이 콩팥 정맥입니다. 콩팥 정맥이 이쪽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진 곳이 이제 신우 쪽으로 빠지겠죠. 그렇죠? 오줌 갈 때 이쪽으로 빠지면 이제 신우가 되겠죠. 신우가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미리 공지했듯이 여기 신단에서 일어난 이벤트는 모두 두 군데예요. 하나는 이쪽 사부치하고 보험원 중의 쪽에서, 하나는 이쪽에 모세혈관과 세뇨관 쪽에서 뭐 두 가지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두 종류 이벤트가. 자, 어떤 이벤트만 벌어지나 한번 보자. 여기 사부치하고 보험원 사이에서 여과라는 과정이 일어나요. 자, 여과라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여과가 어떤 거 한번 보자. 콩팥 동맥이 들어와요. 콩팥 동맥에는 무엇의 농도가 대략 높다? 요오수의 농도가 높다. 그럼 이 혈관의 성분 보면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그 다음에 요소가 이렇게 섞여 있겠지. 혈장 성분에, 이게 혈장이 안 맞아요. 피야. 여기 혈장 성분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이 사부체에서 잘 보면 요 사부체는 혈관이 둘둘둘둘 실달처럼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잘 지나갈 수 있고 못 지나가겠지. 그래서 이쪽 사부체는 상대적으로 무엇이 매우 높다? 압력. 피의 압력이 뭐야? 혈압이 매우 높아요. 이쪽은 혈압이 매우 높다. 혈압이 매우 높은데, 자, 혈압이 높은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부체가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거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들어오는 부분 있죠. 들어오는 부분은 넓어. 근데 나가는 부분은 어떨까? 되게 좁아. 그러니까 어떨까? 혈압이 어마무시하게 높다는 얘기죠. 혈압이 높으니까 막 잘 못 지나가. 그러니까 입자가 작은 것들은 밖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밖으로 새 나와요. 질질 새 나오겠죠? 작은 것들은 이렇게 밖으로 새 나온단 말이에요. 새 나오는 곳이 이쪽 보호문 중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 나와서 여기에 담기는 거죠. 이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해요? 여과라고 해요. 자, 여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뭔가 입자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물질 이동 과정에서 뭘까?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혈압 차이에 의한 확산 과정입니다. 확산 과정이고요. 여기 성분을 보게 되면 단백질, 지방, 포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백질과 지방은 혈구의 구성 성분이야. 피의 구성 성분이야.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오줌의 성분으로 빠져나온다면 오줌에서 피가 나오겠지. 적혈도 밑으로 막 빠져나오고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너무 등치가 커서 안 빠져나오고 작은 입자들만 빠져나오게 돼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이런 것들이 밖으로 여과되는데 이 여과된 액체를 뭐라고 하냐면 여과액이라고 해요. 자, 여과액이라고 하는 것은 혈장에서 여과를 통해서 빠져나온 액체를 여과액이라고 해요. 이 여과액은 무엇이 없다? 단백질과 지방이 없다고 해. 얘는 혈구 구성한 성분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얘네가 여과액이야. 얘는 오줌된 건 아니야? 오줌된 건 아니고 얘네가 힘차게 세뇨관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한마디 하겠죠. 포대는 거죠. 난 밖에 나서 그냥 오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난 밖에 나서 아이폰 살 거야. 무경련. 난 밖에 나가서 CMS 하고 다닐 거다. 뭐 하면서 자기의 꿈과 꿈을 이야기해서 힘차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힘차게 내려오고 있다가 힘차게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혈관이 길을 탁 막아쓰는 거죠. 야, 근데 잠깐 멈춰서 가. 왜요? 우리 밖에 나가서 그냥 오줌 될 건데요. 난 아이폰 살 거예요. 난 CMS 하고 다닐 건데요. 뭐 잘 꿈만 얘기하는 거야. 안 돼. 니들 중에서 내가 그놈들 막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는 꼭 중요한 놈들이 있어. 빠지면 안 돼. 우리는 꼭 필요해. 너희들 나가면 안 돼. 자, 명단 부른다. 두근두근 해. 자, 누구 부를까? 우리는 꼭 필요한 거. 포드 하나 들어와. 싫어. 나 밖에서 받아볼 거야. 안 돼. 들어와. 감정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명단 또 불러 누구? 암노산 너 들어와. 아 싫어요. 난 아이폰 살 거란 말이야. 안 돼. 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화 과정, 흡수 과정, 순환 과정 얼마나 고생인데 밖으로 오줌 빠진 되겠어? 안 돼. 들어와. 싫어요. 싫어요. 안 돼. 들어와. 그 다음에 무기염도 너 들어와. 물도 너 들어와. 아 싫어요. 들어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포단과 아미노산 동그라미 쳤고 무기염이야 물은 세로 표시했어. 왜 이런 차이 있을까? 흡수 정도. 그러니까 포당 아미노산 하나도 안 것이 깡그리 다 제흡세. 근데 무기염류와 물은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그때 달라요. 우리 몸에 무기염류가 부족해? 너 들어가. 우리 몸에 무기염류 많아? 좋아, 너 나가도 돼. 우리 몸에 딱 필요한 양의 무기염류가 있으니까 너 필요 없어. 나갈게, 나오. 물도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큼만 받아들이죠. 이 과정을 바로 뭐라고 재흡수라고. 이때 이 재흡수 과정에서 막 비명소리 들고 막 울음소리 막 듭니다. 싫어요. 난 아이폰 살 거예요. 난 받아볼 거란 말이야. 막 울부짖는 소리 막 듭니다. 그래서 우리 콩팥에 귀를 잘 갖다 대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난 받아볼 거란 말이야. 나 아이폰 살 거라니까. 난 아니겠지. 막 이러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재흡수하게 돼요. 자, 여기서 그냥 이거 우리가 몰라도 좋은데 하나 좀 깊은 얘기까지 하면 이 재흡수할 때 내가 싫어요. 난 밖에 나서 받아볼 거예요. 난 아이폰 살 거예요.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안 끌려가려고 막 길을 써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몸에서 안 돼. 너 이리 와. 멱살 잡고서 강제 끌어당기는 거야. 실제로 포도가 아미노산 멱살 잡고서 강제 끌고 가요. 그러니까 포도 아미노산 실타고 막 버티고 막 뒤로 넣어서 막 난리 쳐요. 여러분 어릴 때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장판 매장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세븐이 옛날에 솔솔 나죠, 그쵸? 예, 막 자빠리 막 물고 막 신발 막 던지고 막 했던 그것처럼 얘가 막 땡가는 거예요. 그래서 멱살 잡고서 강제로 빨아당겨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포당 아미노산 무경류 물 이런 것들은 확산될 때는 에너지 소비 없이 혈압 차이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슉 하고 빠져버려요. 근데 포당과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받아들일 때는 저절로 안 돼.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 에너지 써요. 여기서 에너지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해서 강제로 이리 와 하고 멱살 잡아서 강제로 끌어당기는 거죠. 강제로 끌고 이건 바로 제흡수입니다. 그럼 이 오줌의 성분 속에는 요소하고 물과 무기염류만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얘는 딱 제흡수했어요. 우리 여기가 이제 혈액이야. 그래서 포장 아미노산 다 우리 몸으로 이제 끌어당겼어. 힘들다 하고 있는데 저쪽 위에서 막 부셔부셔 소리 들려. 봤어. 저그 뒤에 저거 숨어 있어. 뭐야? 너 뒤에 숨어 있노? 너 나와. 부셔부셔. 다 보여. 나와. 아무도 없는데요? 아니야. 지금 말씀 내놓으면 나와. 하고 나와요. 그놈이 누굴까? 요소예요. 요소. 아까 대부분 여가가 됐는데 졸다가 놓친 놈이 있어. 딴에 다 빠져나갔는데 혼자서 저를 위해서 낮잠 자다가 때를 놓친 거야. 눈 떠봤더니 딴 요소 친구들 다 없어. 어떡하지? 어이씨 하면서 저그 뒤에 숨어 있었어. 그리고 걸렸어. 너 요소 너 뒤에 숨은 놈 있지? 너 나와. 저쪽 건너가. 너 지금 다 저쪽에 있어. 건너가 해서 일부 숨어있는 요소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버려요. 이렇게. 이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할까? 분비랍니다. 자, 분비라 부르는데 이 분비라는 과정도 저절로 안 돼요. 멱살 잡고 밖으로 확 집어넣어요. 이때 뭐가 소리돼? 에너지가 소리돼. 그래서 이렇게 재흡수와 분비라는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요소, 무기염류, 물로 구성된 것을 이걸 바로 뭐라 부를까? 이거를 바로 오줌이라고 부르고요. 이 오줌 성분들이 신호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여과라는 과정과 재흡수, 그러니까 분비라는 과정이 복잡하게 일어나서 우리 몸에 오줌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물은 거의 90% 이상이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 몸에서 물은 소중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물을 90% 이상 제흡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제흡하냐, 얼마나 많이 제흡하냐, 조금 제흡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그때 달라져요. 한번 상상해보자. 이걸 외우지 말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우리 몸에 물이 많아. 우리 몸에 물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체내의 무경류 농도가 높다는 얘기가 낫다는 얘기야. 낮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때는 이걸 제흡할 수 있을 없을까? 없겠지. 그렇죠? 물을 제흡 안 해. 그러면 물 속에 오줌의 양이 많아진 거야. 뭐야? 묽은 오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몸 속에
무기염류의 농도가 너무 높아. 무기염류의 농도가 너무 높다는 게 뭐야?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이걸 다운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오줌에서 물을 다시 우리 몸으로 막 빨아당겨. 그럼 우리 몸의 무기염류의 농도가 쭉 낮아질 것이고 이 오줌을 빠져나가는 물의 거의 대부분이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오줌은 진화 오줌이 나올 수 있겠지. 그렇죠? 아까 낙타가 진화 오줌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물을 다시 우리 몸으로 재흡수하는 거죠. 물론 내가 낙타는 아니지만 낙타가 자기 몸으로 어마무시한 양을 재흡수하게 되니까 진화 오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과 그 다음에 재흡수 분비라는 과정에서 오줌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해되죠? 예. 자, 근데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잖아. 그래도 우리 과학고인데, 그렇지? 그래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가 너무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오, 진짜, 오, 살아있는 것 같아. 오,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뭐죠? 아니, 내 그림을 지금 비하하시는 겁니까? 뭐죠? 네. 문구리가 생겼네. 문고리? 왜 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뭐죠? 동가? 네? 그렇죠. 사고체죠. 딱 누가 봐도 사고체죠. 이거 사고체를 몰라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합니다. 그 누가 딱 누구는 어떤 길 가는 사람이 봐도 이건 딱 사고체예요. 그렇죠? 맞지 준수 그렇죠? 예. 왜 준수만 못 믿겠어요? 좋아. 그러면 우리 반에 절대 거짓말 시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누가 있지? 가장 정직한 사람 누가 있지? 그랬죠. 저기 지민이나 세빈이가 가장 정직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세빈이는 절대 거짓말 시키지 않아 봐요. 이제 물어볼 거야. 세빈이가 절대 거짓말 안 시킨다는 거 한번 내가 먼저 증명해 볼게. 세빈아, 내가 일반적으로 키가 큰 키니 작은 키니? 거 봐, 얘는 거짓말 절대 안 해요. 얼마나 정직한데 살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지민이 왜 웃지? 부러워서, 부러워. 어떻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해고. 자, 그러면 지민이한테 물어보자. 지민아, 이건 누가 봐도 딱 사고 치죠? 그쵸? 그거 봐. 얘는 거짓말 안 시키죠. 아까 지민이 보였잖아. 거짓말 안 시킨다고. 그렇죠? 누가 봐도 사고 치야. 이게 잘된 거야? 그렇지? 사고 치 몰라보니까. 사고 치고요. 예.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 예, 그렇죠. 예. 보험원 주머니고요. 자, 세뇨관이 있어요. 자, 세뇨관이 이렇게 있고, 실제 콩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모양. 하이탑이 가면 그런 소리 나오면은 하이탑이 그런 소리 나오면 그다음에 책을 잠깐 볼까요? 네, 53페이지에 53페이지에 그림 있고 여기 그림이 봅시다. 이 역시 안 나오는요. 안 나오거든요. 예. 역시 하이탑 실망입니다. 이런 거안 나오고 하이탑 이런 거안 나오고 정의는 이것도 잘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봐요. 이 그림 5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오른쪽에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요즘 책에서는 이걸 폴이라고 불러요. 폴이. 이거 사업체 폴이라고 부르기도 약했나 봐요. 폴이라고. 자, 봅시다. 이렇게 생겼는데 명치 한번 보자. 자, 폴이란 말은 좀 너무 어떡하니까 그냥 사구체로 합시다. 요것이 사구체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사구체고 요게 보문 주머니입니다. 보문 주머니고 요게 세뇨관인데 세뇨관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보자. 디테일하게 그려서 이렇게 됐어.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네를 근위세뇨관. 근위세뇨관에서 근 위한테 근이 무슨 글자일까? 가까우니까 가까운데 여과가 이런 곳에 가까운 곳이 있으니까 근위세뇨관이고 얘도 세뇨관인데 얘는 멀리 있죠. 그 뭐야? 원위세뇨관. 원세뇨관 이게 세뇨관이야. 이게 세뇨관인데 세뇨관을 근위세뇨관, 원위세뇨관 있고 여기 U자로 이렇게 꺾이 아래로 와 우하고 올라가잖아. 그렇지? 이걸 우리 헨네 루프라고 해요. 헨네 보리. 이걸
햇내고리라고 합니다. 햇내고리라고 부르고 지민아, 햇내고리는 누가 발견했을까? 오, 어떻게 알았지? 야, 정직하죠. 예, 스마트하죠. 흠잡을 게 없어요. 그렇죠?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해본 적이 없잖아. 그렇지? 예. 자, 햇내고리입니다. 햇내고리. 햇내고리고 요걸 햇내고리 하행지, 요걸 햇내고리 상행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쪽이 피질이 되는 거, 이쪽이 겉질이 되는 것이고요. 이쪽이 겉질이 되는 거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속질이 되는 거야. 점점 안쪽으로 깊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속질이 됩니다. 속질이 되고, 이 겉질에 비해서 속질 갈수록 농도가 좀 진해져요. 그러니까 이쪽이 겉질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농도가 좀 진해져요. 고농도가 됩니다. 고농도가 되고요. 자, 일단 세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처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집합관이에요. 집합관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신단위들이, 이런 네프론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 우주를 만들어서 여기서 모아, 집합시켜. 그 다음에 집합을 따라 쭉 내려가면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신우가 되겠죠. 그쵸? 오줌깔대기. 오줌의 임시 저장소인 오줌깔대기 모이게 되겠지. 오줌깔대기 모였다가 이제 순요관을 따라서 방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여기에 네프론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집합관이야. 그럼 이제 요거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쪽 사구체와 고무줌에서 이런 일을 한번 보자. 이쪽 사구체에서 혈장이 들어오고요. 이쪽이 혈압이 높아. 그러니까 이쪽이 혈압이 낮으니까 작은 입자들이 밑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큰 건 단백질이나 지방은 안 빠져. 작은 것들은 빠져.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이런 것들이 빠지고 이걸 바로 여과액이라고 합니다. 여과액이라고 부르는데 중학교 과정,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배우는 통합과학 수준으로 생명과학 원 수준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아까 내가 그랬죠. 포다가 아미노산이 여과된 후에 한마디 했죠. 걔네가. 아까 포다는 어떤 멘트를 했지? 난 받아보고 싶어. 아미노산. 아이폰 살 거야 그랬죠. 근데 이걸 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얘네는 그 말을 못해요. 놀랍지 않나? 왜 묻지? 얘네가 난 받아보고 싶어. 난 뭐 아이폰 살 거야 라는 말을 못해. 진짜니까? 못한다니까? 봐봐. 왜 못하는지? 얘네가 왜 말을 못하는지 봐봐. 여기서 여가 돼서 모모즘이 딱 왔죠? 와서 포장이 나는 받아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못한다고. 왜 못하냐면 나는 다까지밖에 말을 못해. 아무튼 나는 아까지밖에 말을 못해. 그 말 다 끝내지 못해. 왜 그러냐면 나와서 나는 받아보고 싶어라고 하는 멘트를 끝내기 전에 이 근위세뇨관으로 이 포도당 아미노산이 제흡수돼요. 그러니까 얘는 근위세뇨관에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제흡수되는 장소가 바로 근위세뇨관이야. 그래서 멘트 다 끝내지 못해. 말 못해. 솔직히. 예. 나는 끌려갔어요. 나는 하고 끌려 들어갔어. 나오자마자 바로 체하는 거죠. 어디 그냥 멘트 말을 못해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얘가 말을 못한다는 게 그렇게 알았죠? 얘가 말을 다 못하고 근위된 역수로 다 빨려서 갔어. 나오자마자 다 체가.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쭉 내려옵니다. 포당 아미노산이 제흡수 됐고요. 나머지 내려와. 그래서 햇내고리 하행지라고 부르고 햇내고리 사행지라고 부르는데 하행 쪽으로 얘가 쫄래쫄래 내려오는데 여기서도 좀 일이 벌어져요. 좀 어려운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얘가 좀 내려오게 되는데 이 주변에, 그러니까 이 세뇨관을 따라 내려올 때 이 주변이 바깥이 점점 농도가 진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니요. 뭐가 농도가 지금 이 주변의 농도가 점점 진해져요. 봐봐, 여기는 저 농도, 여기 그 농도잖아. 여기 그 농도잖아. 그러니까 내려올수록 바깥의 농도가 점점 진해져요. 안쪽 아래서 밖으로 예. 맞아요. 물이 바꿔진다. 왜요? 자꾸 설명하자. 자, 요거에 한번 설명하자. 삼투에 삼투. 자, 삼투를 이제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선생님 삼투 영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애들이 일본만 하네요 그러더라고. 한번 영어를 판단해 주세요. 나는 분명히 삼수를 영어를 알려주는데 애들이 일본말 아니냐고 막 그러는 거야. 난 그 영어를 알려주는데 내가 어떻게 알려줬냐면 선생님 삼수 영어 뭐예요? 오스모시스. 애들 일본말 같아요. 일본말 같아요?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치? 그리고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 없는 세 개한다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스모시스 이게 일본말 처럼 들리나요? 예? 예,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럼 저기 거짓말 한 번 해본 적 없는 지미한테 물어봅시다. 자 여기 이게 지미 얼굴 못 들지? 오스모시스 이 일본말 처럼 들리나요? 아니죠, 그렇죠? 영어처럼 들리죠, 그렇죠? 어떤 친구는 뭐 이거 뭐 오스모시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없어. 오스모시스 일부 저기 영어를 다 그게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삼투인데 자 삼투가 뭔가 보자. 삼투. 자 삼투라고 하는 것은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현상이야?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물이 이동하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야. 반투막이야. 반투막이 어떤 거냐면 막이 하나인데 막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데 얘는 물은 통과할 수 있어요. 물은 통과할 수 있고요. 용질은 통과 못해요. 용질은 통과를 못하는 그런 작은 구멍이 뚫린 막을 바로 반투막이라고 해요. 이 반투막을 연결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이 삼수도 큰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확산이에요. 확산이 뭐지? 아니 확산. 혹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지? 그게 확산이야. 이게 확산이에요. 그럼 얘는 반대잖아요. 저기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확산이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자, 아무튼 삼투라고 하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반투막을 연결해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자, 그릇을 돋다치자. 하나 수조를 두고요. 여기 사이에 반투막을 뒀어요. 반투막은 물은 통과할 수 있고 용질 통과할 수 없는 잘 구멍 뚫린 막을 반투막이고 여기다가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고 이쪽에다 용질 집어넣었어요. 용질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용질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진짜. 그럼 얘는 똑같은 물의 양인데 얘는 용질을 많이 집어넣고 조금 집어넣었으니까 우리 얘네를 고농도라고 부르고요. 얘는 저농도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는 먼저 본다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치? 이동해요. 이게 색깔 거짓말이야. 실제로 그렇지 않아. 아까 내가 분명히 뭐랬냐면 반통을 정리해서 물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치? 양쪽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야. 물은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고농도와 정도를 봤을 때 어느 쪽에 물이 더 많지? 얘가 더 물이 많지. 그치? 그러니까 이쪽이 물이 많으니까 이쪽에 만약에 100개 간다면 얘는 40개밖에 안 나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건 뭐야?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몇 개 가는 거야? 60개가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물이 점점 많아져요. 여기는 물이 점점 많아지고 이쪽 물이 어떻게 될까? 점점 줄어들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쪽 고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낮아질 것이고 얘는 농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진해지겠지. 그치? 이런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해요? 삼수라고 해요. 그럼 내가 아까 분명히 삼수는 확산이라고 들었단 말이야. 그 확산이 뭐냐면 자, 원래 물 자체는 농도 없어. 물에 녹아있는 게 농도인데 물 자체는 농도 없는데 만약에 물에다가도 농도의 개념을 적시킨다면 고농도와 정도 봤을 때 물이 어느 쪽이 고농도야? 정도가 물이 많지. 그치? 그쵸? 이게 물의 정도지. 그러니까 이게 물의 고농도에서 물의 저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물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물의 확산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삼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삼투압은 뭐예요? 삼투압은요? 삼투압은 압력이잖아. 무슨 압력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반투막을 여기는 물이 있자니 이 반투막을 민단 말이야. 이 반투막을 으쌰하고 반대편에 밀어요. 이 미는 힘을 바로 뭐라고 해요? 삼투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물입자가 100개 있고 얘는 물입자가 40개 있으니까 어느 힘이 더 세? 이쪽 힘이 더 센 거지. 삼투압이 더 센 거지. 그쵸? 그 힘의 차이만큼 물이 이동합니다. 삼투압이라고 해요.
지금 힘내시고요. 예. 이것이 바로 삼투압이랍니다. 그래서 결국 삼투압은 물 분자가 이 반통을 경련을 미는 힘을 바로 삼투압이라고 그러고 삼투압의 차이에 의해서 물 입자가 저농도에서 고농도, 즉 물의 고농도에서 물의 저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의 농도가 되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물 이동 환경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농도 평형이 되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거 실제로 적용되는 예가 있어요. 실제로 적용되는 예가 뭐가 있냐면 뭐지? 원룸? 이게 뭐죠? 새? 지금 이쪽에 라인에 있는 애들이 내 그림을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비하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는 태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태빈이 이거 뭐죠 뭐예요? 그 식물 뿌리. 누가 봐도 식물 뿌리죠. 새 뿌리를 오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예. 어느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내 그림을 비하는. 새 밝으면 저렇게 꺾지 않죠. 그렇죠. 봐봐. 벌써 오늘 공연을 시작합니다. 예. 누가 봐도 뿌리인데 저거 어떻게 새 발로 볼 수 있는 거지? 뭐야? 전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생물쌤의 그 예술 작품을 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억지로 막 오해한 것처럼 추측을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친구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지민이, 뭐좀 뭐예요? 누가 봐도 식물 뿌리죠? 예, 그거 봐요. 어느 너 이거 어떻게 뒷감당할래? 자, 이게 나무에 뿌린다. 나무에 뿌리래. 나무에 뿌리래. 양심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런 나무 뿌리입니다.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 뿌리에도 물을 흡수해요. 그쵸? 물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물이 들어가는데 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더 고농도예요. 여기다 저농도예요. 그러니까 저농도의 공급을 보니까 물이 더 상태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그럼 이쪽에 물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농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진해지겠지. 진해져서 안쪽보다도 이 바깥쪽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물이 빠져나오겠지. 식물이 말라 죽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잘 자라고 잘 자라게끔 이 주변에 뿌려주는 게 있어. 뭘 뿌려주지? 비료를 주잖아. 근데 비료를 주는데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 말라 죽어버려. 왜 그러면 여기에 농도가 안쪽보다 농도가 진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식물이 말라 죽겠죠.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식물인데 야 내가 갑자기 좀 불순한 생각이 들어서 저 식물을 말라 죽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소금을 한 스푼 쥐어와서 주변에 소금을 쫙 뿌려주고 물을 쫙 뿌려주고 되면 그 식물은 이유 없이 말라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가 아끼는 나초가 있는데 저 나초를 내가 죽여버리겠어 라고 한다면 꺾으면 바로 걸리잖아. 만져보지 않잖아. 그치? 그럼 거기다가 소금을 쫙 뿌려주는 거죠. 이유 없이 나초가 시름시름 난 알아요. 시름시름 알아요. 하면 내가 시름도 알았다. 놀랍게 말라 죽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서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길거리에 뭘 많이 뿌리지? 염화? 칼슘 많이 뿌리지. 그 염화 칼슘이 식물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도움을 안 준다? 도움을 안 준다는 거죠. 이 주변 염화 칼슘이 높게 되면 오히려 식물이 말라 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집중하시고요. 너가 아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더 질문을 할 겁니다. 오늘 이게 뭐야? 붕어? 어떻게 이걸 붕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긴 붕어 본 적 있어? 이렇게 보면 붕어가 이렇게 생겼다고? 자 그러면 딴 친구들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 생각이 중요한 순수 뭐죠? 배추. 그래 배추잖아. 예? 고마워요. 이걸 어떻게 붕어로 인식할 수 있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네.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옆에 튀어나온 건 뭐예요? 그냥 배추 이파리가 좀 뜯어줬겠죠. 누가 맛을 봤겠죠. 배추입니다.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는? 다시 한번 검증할게요.
지민이가 얼마나 얼마나 정직한 학생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지민아, 내가 일반적으로 키가 큰 키니 작은 키니? 거봐, 일주일 절대 거짓말 안 하지 않아요. 괜히 객관적이란 말이야. 저거 뭐처럼 보여? 배추죠. 저거를 근본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뭐가 의도가 있는 거지. 그치? 어느, 예, 불상 의도 갖지 마시고요. 누가 봐도 배추야. 누가 봐도 배추인데, 이 배추 절이기 위해서 주변에 뭘 뿌리지? 속을 뿌린단 말이야. 이 주변에 속을 뿌리게 되면 이 바깥이 고농도 되고 여기가 저농도 돼. 그치? 또 어떻게 될까? 물이 앞으로 빠져버리겠죠. 배추를 절이는 것도 역시 무슨 원리라고 할까요? 삼투 아브이요. 됐죠?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 물이 이쪽으로 더 잘 오게끔 하려면 이쪽과 이쪽의 무엇의 차이가 좀 더 커야 될까요? 농도 차이. 그러니까 삼투압을 파이라고 써요. 파이라고 쓰거든요. 파이라고 쓰는데 이 삼투압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양쪽의 농도 차이에 비례해요. C가 이제 퍼센테이션의 약속은 농도입니다. 농도에 비례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배추를 이렇게 절일 건데 배추 절일 때 속물 팍팍 많이 뿌려. 그 다음에 이거를 추운 곳에 둘까 따뜻한 곳에 둘까? 추운 곳에 둬야 될까 따뜻한 곳에 둬야 될까? 따뜻한 곳에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삼투라는 현상이 물 분자가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물이 확산되는 건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활발해지겠죠. 그 확산이 어떻게 될까요? 저기 확산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잘 드러나. 삼투가 좀 더 잘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데 날씨가 더울수록 광합성도 잘 보고 그만큼 물도 뿜뿜뿜 하고 잘 흡수할 수 있게 되겠지. 이 배추 절일 때도 속을 팍팍 친 다음에 이거를 따뜻한 곳에 두게 되면 물이 더 밖으로 잘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온도예요. 선생님 섭씨가 아니고요. 섭씨가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에서는 삼투 안 일어나?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0에서는 안 일어나? 아니잖아. 그래서 절대 온도로 씁니다. 그래서 파이는 C, R, T 이렇게 설명합니다. R은 뭐예요? R은 상수야. 혹시 P분의 R 배웠니? 네. 그렇죠. 요게 기체 상태가 이 상태에서 하는 것이 요게 바로 반쪽으로 붙이고 요 R은 기체 상수 R이야. 0.08이야. 그렇죠? 요 R이 기체 상수 똑같고요. C는 농도고 요건 절대온도야. 그래서 농도가 높을수록 절대보다 높을수록 산소는 어떻게 된다? 더 세진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P분의 R과 똑같다? 믿어지지 않지? P분의 R과 똑같아요. 이 C가 뭐냐면 여러분 저기 몰농도 공부해서 몰농도? 몰농도? 안 했어요? 몰농도가 어떤 거냐면 몰농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몰수예요. 부피분의 몰수. 몰을 넣지. 부피분의 몰수가 1리터 속에 몇 몰이 들었어요? 1몰 들었어요? 2몰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농도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이거는 똑같아. 파이가 분명히 그렇죠. P분은 nRT가 되겠죠? 이걸 P에 대해서 풀어준 거야. P가 아니니까. 그럼 부피분의 nRT가 될 거고 부피분의 몰수가 뭐가 되는 거야? 농도가 되는 거야. 똑같은 공식. 그렇죠? 지민도 놀랬어. 진짜 저기 되네. 놀랐거나 아니면 그냥 초점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집중하시고 지민이 그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럼 다시 지워봅시다. 이쪽으로 다시 와. 지금 교실이 덥지 않죠? 문 좀 열까? 저기 팔이 긴 지민이가 난 한 번도 거짓말 시킨 적이 없습니다. 난 정직한 사람이야. 지민이 팔이 되게 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별명이 원피스죠. 학교에서 별명이 원피스 맞죠? 네, 팔이 막 길어집니다. 자, 여기 다시 지워보자. 이쪽에 금이세조가에서 포장 아미노산이 나는 하다가 그냥 바로 풀려서 갔어요. 나머지 포장 아미노산 제외한 무경련 물류가 줄레 내려오는데 내려올수록 바깥쪽에 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좀 높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 바깥쪽으로 뭔가가 계속 빠져나가. 뭐가 빠져나가? 그렇지,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왜? 물은 우리 몸에서 소중한 오줌에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물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탐수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돼요. 뭐냐면 얘가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자, 올라오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바깥의 확률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지고 있지. 그럼 위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기껏 물을 빼내는데 오줌에 뺏길 물을 다시 물로 우리 몸에 다시 받아주는데 다시 오줌한테 뺏겨? 말이 안 되잖아. 이때는 이 햄내물이 산지 올라갈 때는 이 맛 자체가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에 대한 투과성이 없어요. 물에 대한 투과성 자체가 없습니다. 이 올라갈 때. 그래서 물이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인 세뇨가는 나중에 할 거야. 지금 몰라줘. 이 원인 세뇨가는 무기압류를 제압해요. 는 무기압류를 제압한다라고 싶어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나중에. 자, 그다음 집합관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이렇게 햇내물이 하인지에서 물이 밖으로 빠져서 우리 몸을 다시 물을 제압했어. 그래도 아직 배가 고파. 물이 더 필요해. 집합관이 있어요. 이 집합관도 쭉 내려올 때 여기에 작은 흉노가 있어요. 물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얘 역시 파리긴 지민이 얘 팔찌죠. 예. 다음 시에는 발로 물 여는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발도 길어지거든요. 자, 요게 그냥 이름만 기억해. 뒤에 다시 설명합니다. 이거를 아쿠아포린이라고 해요.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데 이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물을 다시 재우세요. 근데 이 아쿠아포린 열고 닫게 열고 닫고 하면서 물을 이렇게 밖으로 빼낼 수 있고 안 빼낼 수 있는데 이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이 물의 풍도를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해요. 호르몬. 그 호르몬이 이름만 기억해 나중에 들어요. 이 아쿠아포린은 ADH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돼요. ADH. 우리말로 바소프레신이라고. 들어봤니? 처음 듣니? 그 중간되면은 바소프레신. 또는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그거 나중에 들어요. 나중에. 시험 볼때 잠깐 막던 거. 예,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물을 제흡수하는 걸 촉진시켜요. 여기서 잘 설명하자. 그냥 잘 아시니까 얘가 항이뇨인데 항이 뭐야? 안티에이지식으로 막는 거고 이뇨가 오줌 누는 거야. 오줌 누는 걸 막는 호르몬이거든. 그래서 우리 몸에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우리 몸에 다 제흡해요. 얘는 우리 몸에서 수분 제흡수, 물을 재흡수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ADH입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해보자. 이거는 뭐 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써. 예? 아직 안 써. 그럼 저기 사진을 찍어요. 그럴까? 네, 사진 찍어요. 이거 찍어요. 그럼 이걸 그냥 다 찍을게요. 찍어 놓을게요. 칠판에. 이거에 선생님이 정확하게 가르치죠. 오른쪽 손이고 잠깐만요. 네,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자, ADH 한번 보자. 이거 질병 이름 아닙니다. 이 하나만 네. 그런데 나대는 병이 아닙니다. 이거 ADH인데 우리말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요. 항이뇨 호르몬이고요. 다른 말로 바소프레시 이렇게 부릅니다. 바소프레시 이렇게 부르네요. 얘가 해준 역할이 뭔데요? 얘가 우리 몸에서 집합하면서 아쿠아포린을 열어요. 아쿠아가 물이죠.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엽니다. 열어서 우리 몸의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수분 재흡수 촉진시킨다는 이야기는 오줌에 속해 있던 물을 다시 우리 몸의 혈장, 우리 피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르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따르면 됩니다. 만약에 ADH가 많이 분비됐어요. 그러면 아쿠아폴이 열리겠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수분 재흡수가 촉진될 거야. 너무나 당연히 조금 전에 했어. 수분 재흡수가 촉진될 거야. 자, 그 다음 논리적으로 한번 보는 거야. 논리적으로.
왜 얼마냐? 외우지 마시고요. 수분 제흡수가 촉진됐어. 그러면 오줌의 양이 어떻게 될까? 오줌의 양이 줄어들겠지. 근데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오줌의 농도 진하게 나와요. 근데 이 흡수 때문에 우리 어디로 갔어? 피로 갔지. 그치? 그러면 혈액의 양은 어떻게 될까? 혈액의 양은 증가할 것이고요. 그럼 혈액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혈액의 농도는 감소할 거야. 그 다음에 혈액의 양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혈관은 그대로인데 그 안을 지나는 혈액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혈압은 어떻게 될까? 혈압은 높아지겠지. 그치? 그쵸? 논리적이잖아. 요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저절로잖아. 그치? 자, 다시 처음으로 와서. 그러면 이 ADH가 분비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오줌의 농도 조절하는 거야? 피의 농도 조절하는 거야? 피의 농도 조절하는 거지 오줌의 농도 조절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혈액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 얘의 목적이야. 그치? 그러면 ADH가 많이 분비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몸에 혈액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많이 분비될까? 너무 적을 때 많이 분비될까? 높을 때. 혈액의 농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는 체내 무경류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우리 피가 너무 짤 때, 우리가 음식을 너무 짜게 먹었을 때 얘가 많이 분비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게 혈액 농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 이게 ADH가 분비돼요.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혈액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얘가 분비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연대해 보면, 자, 혈압이 높은 사람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자, 보자. 혈압이 높은 사람이 음식을 짜게 먹었어. 그러면 이 혈액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ADH가 많이 분비될 거고, ADH가 많이 분비되면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다시 우리 몸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오줌의 양이 줄고 오줌의 농도가 진해져. 근데 혈액의 양이 증가해서 혈액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죠. 그래서 음식을 짜게 먹고 혈압이 안 좋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있을 거야. 우리가 이제 11시, 12시에 이제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그쵸, 손 씻고, 그 다음에. 이빨을 닦고 나서 또, 자죠. 바로? 네, 거의 몸을 안 씻어? 아니요, 그런 지금 청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씻으면 되죠. 네. 아, 친구 비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너는 이제 뭐 합니까?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이제 씻죠. 네. 옷을 입죠. 그렇죠. 네. 아니, 옷을 갈아입죠. 네. 불을 끄고 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냥 잔다 그러면 되지, 그러면요. 지금요? 그 조금 더 뭘 먹어요? 간식까지 왜 가시면 돼? 다 달라가지고. 그때 달라. 그렇죠. 그때 달라요. 먹고 자야 돼요. 그러면 학원 마치고 집에 가죠. 근데 그냥 안 되면 간식 먹고 자잖아. 그렇지? 안 먹어요? 뭐 먹어요? 그때도 달라. 간식 다 써먹네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제일 선호하는 간식은 뭐예요? 라면 먹고요. 그치, 라면 먹어요. 좋아요. 고마워요. 자, 라면을 먹습니다. 자, 자기 전에, 요즘에 살쪄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물만 참자. 그래도 좀 살 빼야 되니까, 오늘은 라면 좋아. 2개만 먹자. 라면 2개 먹습니다. 자, 먹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딴 사람이 서 있죠. 그쵸? 누구세요? 라고 하죠. 그렇죠? 얼굴이 호빵맨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너 누구니? 라고 하죠. 커져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 자, 라면을 먹었어. 그 혈액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시내기를 짠 라면을 먹으니까 국물까지 다 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ADH가 많이 분비돼요. 그러면 오줌의 양이 줄어들고 오줌의 농도가 진해지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혈액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세포 사이에 흐르는 그 조직에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어떻게 될까? 부풀죠. 물 먹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빵긋하게, 피부가 아주 뽀얗게, 탱탱하게, 피부에 탄력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좋기만 한 피부에 탄력이 있는 거고, 한번 그렇게. 그래서 내가 아침에 할 때 피부가 탄력이 있게, 피부가 탱탱해서 좋겠다고 한다면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자면은 얼굴이 빵긋하게 뽀해집니다. 근데 나는 라면 먹고 자도 얼굴이 안 붓거든?
너는 어때요? 나는 먹고 있잖아. 붙나요? 라면 먹고 안 되고. 아, 한번 추가할 수는 없어. 혹시 다 이렇게 저도 잘안 먹어요. 안 보여? 그러면 거울을 많이 안 봐. 그렇죠. 제가 거울 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울 보면 화나죠. 예, 예, 뒷담을 해봤고요. 예, 눈치챘어. 무슨 뜻인지. 그때 저번에 내가 경시 안 했는데 어떤 애가 얘가 선생님, 큰일 났어요. 나한테 그런 거야. 왜? 거울 봤어? 그랬죠. 얘가 헐! 이렇게 나갔어요. 저기, 라면 먹고 자면 어때요? 얼굴만 붙나? 아, 잡은 적 없다. 한번 해봐요. 해보라고 할게요. 저기, 라면 먹고 잡으면 얼굴 붙나? 안 먹어요? 그럼 주로 뭘 먹어요? 고기 뭐 이런 거 먹어요? 초록게? 아니죠. 그럼 뭐 먹어요? 안 매운 거 뭐 있죠? 마라탕 이런 거.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나도 똑같네. 나도 매운 거 먹으면 매운 거 좋아하긴 해요. 근데 매운 걸 먹으면 땀이 엄청나요. 근데 그냥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심한 정도. 예전에 그 TV에 나왔던 사람이 있어. 매운 거 먹으면 막 땀이 막 비오고 쏟아지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거의 비슷해요. 땀이 툭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밑에 흥건해져요. 이게 진짜 흥건해져요. 마치 누가 물을 쏟은 것처럼. 그래서 얼굴에 땀이 막 나는데 이걸 수건으로 티슈로 닦죠. 그 티슈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매운 거 먹을 때는 수건을 2개 갖고 옵니다. 하나 목에 두고요. 하나 닦으면 수건 압축시켜줘요. 땀이 훨씬 나요. 난 매운 거를 좋아하는데 매운 걸 먹으면 뒷감당이 안 돼요. 라면 그거 뒷감당돼요. 그렇죠. 그렇죠. 라면을 안 먹었다. 매운 걸 먹으면 왜 땀이 나요? 아마 교감식이 좋은데서 그렇겠죠? 네, 그런 것 같은데 땀은 교감식이 좋은데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역이 다한증이라서 땀이 유독 많이 나는 사람이 있긴 해요. 땀 유독 많이. 나는 매운 거 먹으면 그래. 매운 거 먹으면 얼굴만 땀이 나요. 얼굴에. 비오도 쏟아집니다. 비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막 자, 여기 있죠? 자, 이해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쿠아폰에서 물 빠지면서 오줌 만듭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요거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오줌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 농도가 바뀌는 과정 한번 잠깐 보자. 자, 농도가 바뀌는 과정. 여기 이제 단백질이 있다 진짜 단백질이고 여기가 혈장, 여기 여과에 그 다음에 오줌에서 단백질 농도를 한번 볼 거야. 농도를. 자, 단백질은 혈장 속에 10이 있었고요. 여과 속에 없고 오줌에 없어. 이거 뭔 뜻일까? 여과되지 않고. 그 여과되지 않은 거야. 혈장에서 안 이렇게 하는 과정이 여과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과정이 여과고요. 이렇게 되는 거 과정이 뭘까? 제흡수. 제흡수가 분비하는데 분비는 건 양이 매우 적으니까 생각하고 제흡수가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포도당 한번 보자. 포도당이 여기 100이 있다 가져가자. 100 있고 여기 100 있고 여기 0이 있어. 이건 뭔 뜻일까? 여과는 되는데 100%도 어떻게 된다? 제흡수 된다. 그래서 오줌에는 검출이 안 된다. 만약에 포당이 검출되면 뭐야? 몸에 문제가 뭐 어떤 문제예요? 당뇨병 문제. 그렇죠? 오줌에는 포당이 검출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소 한번 보자. 자, 요소. 혈장 속에 10이 있었어요. 얘도 10이 있고요. 얘는 180이 됐어요. 뭐야? 분비량이 많다? 분비량은 뭐죠? 여기 숨어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숨어있었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여기 있을 때의 요소의 양이나 여기 있을 때의 요소의 양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분비량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근데 물을 제흡수하기 때문에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진해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ADH가 더 많이 분비된다면 이 농도는 더 어마무시하고 서프라이즈하게 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 요거 지워도 될까요? 우리? 지워도 될까요?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셀카 찍었겠죠? 네? 셀카가
그 사진 찍어 있죠? 오늘 내로 노트에 오게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사진으로만 남게 돼요.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떤 애들은 사진 꼬박꼬박 찍어가요. 사진만 있어. 사진만. 의미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 앞다리로 직접 땅 맞다 그려줘가지고 그래야지 그게 잘 되겠다. 사진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자. 질량일까? 물질 양입니다. 물질 양. 양이고 여기가 우리 몸의 혈당량을 가져가요. 혈당량. 혈당량. 자,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피 속에 녹아있는 포당의 양을 바로 혈당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피 속에 포당이 얼마나 많이 있건 간에 100%다 여가 된다. 100%.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하면 여과되는 양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여과량이야. 혈당량이 증가할수록 여과되는 양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과된 것만큼 어떻게 된다? 다시 100% 제흡수된다. 근데 이 제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 무조건 다 제흡수하지 않아. 그래서 이 혈당량이 이 정도일 때는 제흡수량이 여과량과 똑같아. 그러다가 어느 한계가 되면 제흡수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흡수량이에요. 제흡수량. 그래서 요거 이상 넘어가게 되면 100%가 아니라 뭐야? 이거만큼 여과했는데 이거만큼이 밖으로 빠져나온 거죠. 그치? 그 요거만큼 뭐가 되냐? 오줌에 그냥 썩고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만큼 오줌에 썩고 나온다. 우리 이 병을 바로 뭐라고 해요?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포당이 존재해도 100% 제압되기 때문에 소변에서 포당 검사되지 않는다. 얘는 끔찍하죠.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오줌에 섞여 나오는 그러니까 오줌 속의 포도 양, 배설량, 그러니까 포도당 배설량은 어떻게 될까? 그랬을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거만큼 되잖아. 요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배설량이죠. 준비? 오케이. 오케이, 됐죠? 요게 원래 영재고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멍청한 영재고반에 맞춘 놈들이 많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당뇨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 속에 포장이 너무 많아. 혈당량이 너무 높아.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제흡수할 수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제흡합니다. 아주 최대한 맥시멈 아주 무리해가면서 많은 양을 제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콩팥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번아웃돼요. 너무 과로해서 세포가 번아웃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 제흡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몸에 요소를 걸러주는 신장의 기능이 망가져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신부전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전이 뭐냐면 돌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신부전증은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신부전증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피 속에 있는 요소를 선택적으로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피 속에 요소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심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병원에 가서 신장 투석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신장 투석. 그래서 신장 투석에 오게 한번 봅시다. 이거 지워되죠? 틀린 거다 쓰고 그렇죠. 저희 ADHD 한번 찍어도 될까요? 예. 지금 따라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우. 신장 투석 한번 봅니다. 투석. 자,
투석이 뭐예요?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필터야, 필터인데 작은 구멍이 뚫린 작은 막이 있고 이거를 갖고 큰 입자는 걸러내고 작은 입자는 걸러 이렇게 빠지게끔 하는 것이 투석인데, 그럼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과시키고 뭘 통과 안 시키냐면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 cm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통과 못해요. 얘는 통과 못하고 걸러져요. 통과 못하고요. 10의 마이너스 7승 cm보다 입자가 더 작다? 그럼 얘는 그냥 쑥 통과돼 버리는 그런 작은 막을 투석막이라고 불러요. 투석막이고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7승 cm보다 입자가 더 커요. 이런 것을 우리는 콜로이드 입자라고 해요. 그래서 콜로이드 입자는 통과를 못해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7승 cm보다 더 작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얘네를 참용지라고 해요. 얘는 통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구멍이 뚫린 막을 바로 투석막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몸에 피 속에서 콜로이드 입자는 뭐고 참용지는 어떤 게 있냐면, 콜로이드 입자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단백질, 지방 이런 것이 바로 콜로이드 입자고요. 그다음에 참용지에 해당되는 것은 나머지들,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유, 물, 요소 이런 것들이 바로 참용질이야. 그래서 참용질은 통과할 수 있고 콜로이드 입자는 통과 못하는 그 작은 구멍 뚫린 막을 바로 투석막이라고 부르고, 투석막을 이용해서 피를 걸러줄 거예요. 자, 어떻게 걸러주냐면 심장의 기능이 제기를 못하는 심부전증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피를 걸러주지 못할 때면 그 사람 피 속에는 무엇의 농도가 되는 높다. 무엇의 요소의 농도가 되는 높을 것이다.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걸러줄 거예요. 원래는 콩팥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콩팥이 그 일을 못하니까 대신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걸러주는 거죠. 어떻게 걸러주나 보자. 근데 제가 수업을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아이들이 막 다 긴장을 해요. 왜 긴장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럼 이제 내 그림을 그동안 많이 비하했던 원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원우 저기 뭐죠? 손. 그렇죠. 이제 정식해지셨군요. 손입니다. 그죠? 손이 있는데 이 손에서 이제 이 사람이 심부전증 환자야. 피 속에 요새 농도가 되고 방금 이 사람은 피를 뺍니다. 피를 뺀 다음에 투석기라고 하는 기장치가 있어요. 투석기라고 하는 기장치가 있고요. 이 다음에 피를 뽑아서 이렇게 해서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피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장치 속으로 투석액이 들어가요. 투석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있어요. 투석액이 들어가서 이쪽 바깥쪽으로 투석액이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투석액 새로운 거고요. 이쪽에 좀 이제 낡은 투석이 딱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파이프야, 파이프인데 투석막이라고 하는 파이프로 돼 있어요. 파이프로 돼 있고 요 속으로 피가 지나갈 거야. 그럼 요걸 한번 확대해 보자. 확대하면 투석막이 이렇게 있고요. 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요 속으로 피가 지나갈 거예요. 혈액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 피의 성을 보게 되면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유, 물, 그 다음에 요소 이런 걸로 들어가 있겠죠? 혈액의 성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투석액이 들어간다고 했었지. 이 투석액의 성분, 바깥쪽에 투석의 성분을 보게 되면 바깥쪽에 투석의 성분을 보게 되면 혈액의 성분과 매우 비슷해요. 혈액 성분.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 단백질, 지방, 포도당, 지방이고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이게 바로 투석액의 성분이에요. 왜 이렇게 들어가나 보자. 여기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단백질과 지방은 혈구를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매우 커요. 그러니까 얘는 이 투석막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없어요. 못 빠져나가. 그렇지? 혈구 못 빠져나오고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는 참 용기니까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바깥쪽에 있는 수석액의 성분을 보게 되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류, 물이 혈액과 같은 농도로 들어있어. 그러니까 나오는 것만큼 같은 속도로 어떻게 될까? 들어가겠지. 나오는 것만큼 어때? 들어가. 나오는 것만큼 들어가. 나오는 것만큼 다시 들어간다는 거야. 이걸 이제 동적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속도와 수석 밖으로 빠져나오는 속도와 들어가는 속도가 똑같아요. 그럼 얘는 이 전과 후에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류, 물은 농도의 변화가 있을 수 없어. 없어요. 그렇지만 수석 X는 뭐가 없다? 요소가 없다. 그러니까 요소는 어떻게 될까? 빠져나오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석을 다 거친 후에는 이 피의 성분을 보게 되면 요소가 깨끗하게 제거된 깨끗한 피가 다시 우리 몸속에 없게 되는 거야. 들어가는 거. 그렇죠? 수석액의 성분을 보게 되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류, 물이 우리 몸의 혈액과 똑같은 농도로 들어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면 피 속에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무경류, 물까지 깨끗하게 제거된 진짜 아무것도 없는 피, 혈구만 있는 그냥 피만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될까? 주름종한. 그렇죠? 그래서 요소만을 제거하는 거야. 요소만을. 근데 여기서 과학적인 원리가 하나 필요해요. 과학적 원리가. 자, 과학부에서 나오시는 문제야. 우리가 학교 교과, 정상의 교과중에서는 죽었다 깨어났다 이거 안 배워요. 근데 우리가 말 되는데 과학적인 논리가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있을까? 보자. 지금 요 파이프를 이제 이렇게 그림하란 말이야. 지금 잘 보면 이 혈액의 이동 방향과 투석액의 이동 방향이 어때? 서로 반대지. 반대지. 지금 투석액은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어. 그렇지? 근데 여기 넣었던 투석액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안 되나? 왜 그럴까? 아니요. 이거 서로 만나진 않아요. 그냥 파이프예요. 파이프에서 물질만 있는 거예요. 힌트 드리면 반대 방향을 해야지 요소가 깨끗하게 잘 제거돼요. 얘네가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요소가 이렇게 빠진다. 요소가 빠지는데 이쪽에 요소가 많고 이쪽에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요소가 빠지는 거예요. 농도가 같으면 아무 변화가 안 생겨요. 지금 이게 슬퍼요? 왜 눈물 글썽입니까? 아, 하품하셨군요. 네. 아, 나 되게 슬퍼서 눈물 글썽인 줄 알았어요. 네. 왜 그럴까? 정답입니다. 정답이야. 이게 논리예요. 이게 봐봐.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치자. 수석액도 이렇게 이동시키고 혈액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 치자. 그러면 여기 끝에까지 다 수석이 완료된 후에는 여기 속의 요소 얼마? 5. 수석 X도 요소 얼마?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만약에 처음에 요소의 농도가 10으로만 시작한다면 이 수석 X에는 요소 0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5만큼 넘겨서 5대5로 돼서 그냥 끝나버리겠지. 그 5의 농도거든. 5의 요소거든.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거 한번 또 해야 돼. 계속 들어가는 돼. 근데 거꾸로 간다 치자. 자, 거꾸로 하면 여기 처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요소의 농도가 10이야. 근데 얘는 이제 수석액이 들어와서 한참 동안 요소를 걸러냈으면 여기 요소가 8 정도밖에 없어요. 그 지금 어떻게 될까? 1 정도 빠지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 요 정도 왔을 때 1 빠지니까 얘가 이제 9가 됐어. 근데 여기를 지나가는 요 수석액이 뭐야? 7이란 말이야. 농도가. 또 빠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만들 때는 여기 안에 요소가 얼마? 2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만나는 수석액에는 요소가 없어. 다 빠진다. 그치? 그래서 요소의 수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혈액의 이동 방향과 수석액의 이동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해줘야지 요소의 수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나? 과학적이지 않나? 지현이는 갑자기 왜 이렇게 그 싸움 됐습니까? 거울 봤어요? 갑자기 지금 예, 제가 지현이한테 좀 한방 날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했던 거 다 됐고, 그 다음에 페이지 53페이지가 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55쪽 봐봐요. 55쪽.
자, 55쪽 보면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당뇨병 막 나왔는데, 자, 55쪽에 당뇨병이라고 한번 보자. 당뇨병. 아, 이거 단병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뒤에 나오니까 단병 그때가 설명해서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면 또 저기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설명해야 되고요.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페이지 56쪽 뭐 이런 경우 있대요. 그렇죠? 조심하자. 건강에 신경 쓰자라고 하는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에서 요거는 잠깐 설명드릴게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HDL과 LDL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좋은 지방, 나쁜 지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좋은 지방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좋은 지방, 나쁜 지방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HDL, LDL로 보통 정상적으로 표현하는데 HDL이 고밀도 지방이에요. 고밀도 지방이고 LDL이 저밀도 지방이에요. 그 고밀도 지방과 저밀도 지방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이 고밀도 지방과 저밀도 지방을 가지고서 그 환자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이 피 속에 지방이 많이 있네요. 좀 기름진 거 먹지 마시고요. 좀 식단 좀 개선하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또 어떤 지방이 많다면 건강하네요. 피도 깨끗하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LDL과 XDL이 도대체 어떤 지방을 많은지 한번 보자. 물어보자. 지환이 LDL과 HDL 중에서 어떤 것이 해로운 지방 같아? 안 좋은 지방 같아? 고밀도 지방, 저밀도 지방. 고밀도 지방. 그렇죠. 고밀도 지방이 그렇죠. 우리 몸에 좀 해롭습니다. 지환이하고 나하고 목소리 되게 비슷한 거죠? 왜 웃죠? 너무 똑같은 목소리라서 웃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네? 자, 고밀도 지방과 저밀도 지방에서 어떤 게 해로운가 보자. 참고로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지방.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들었지만 우리 몸에서 에너지 저장용으로 쓰여요. 에너지 저장용으로 쓰이고요. 그람당 9kcal 정도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 저장용으로 적합한 이유를 얘기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방이 우리 몸에 에너지 저장용으로 적합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밀도가 매우 작습니다. 밀도가 가벼워요.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 양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물이 녹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몸의 농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 저장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대단히 작다고 하는 것을 좀 포커스 맞춰보세요. 만약에 지방 숫자 큰 것과 지방 숫자 작은 것이 있다 치자. 그렇죠? 자, 여기 정상적인 지방이 있어요. 자, 정상적인 지방이 있는데 지방이 커졌고 작아졌고 이 두 가지 케이스 한번 볼까요? 먼저 지방이 커졌다고 가정하죠. 그럼 밀도라고 하는 거.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지방이 커졌다 치자. 그러면 얘는 밀도 자체가 작은 놈이기 때문에 부피는 어마무시하게 커지지만 질량은 어떻게 될까?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지방이 커졌다? 그럼 얘가 고밀도 지방이야, 저밀도 지방이야? 저밀도 지방이야. 그 다음에 지방이 좀 작아졌다고 한다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작아지게 되면 부피는 어마무시하게 감소하지만 질량은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고밀도 지방이겠죠. 부피는 어마무시하게 작아졌고 질량은 뭐 변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될까? 밀도가 커지게 되죠. 고밀도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고밀도 지방은 지방 입자가 작은 거고요. 저밀도 지방은 지방 입자가 큰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저밀도 지방이 우리 몸에 해로워요. 지방덩이 크다는 얘기. 피 속에 커다란 지방덩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커다란 지방덩이가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털컥 막아버리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볼게 LDL, HDL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LDL은 이제 low density고요. HD는 high density고, density가 밀도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페이지 56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57페이지 됐고요. 나머지 다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테스트 다 끝나고, 저번에 내가 문제 풀어 숙제 한번 내주지 않았니? 그치? 문제 풀라고 다시 또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 64, 65, 66, 67, 68, 여기 다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여기 수능 문제 빼고요. 수능 문제 여기 73페이지에 1등 도전 문제만 빼고 나머지 다 푸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질문한 거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생물의 특성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물질을 했단 말이야. 거기 관련된 문제 다 푸십시오. 조만간 또 다음 주에 시험 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 범위는 여기 물질사 파트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생물의 특성이 아니라 좀 난이도 높아지니까 풀고 우리 여기서 시간이 부족해서 막 답 맞춰보고 할 시간이 여유 없으니까 여러분 풀어보고 집에서 채점 해보시고요. 배우셔야 됩니다. 주석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 생물의 특성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해서 문제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아마 시험을 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쭉 넘기셔서 최상 문제 같은 안 풀어도 돼요. 이건 뭐 우리가 수능 할 것도 아니니까. 선수형 이거 해요? 아니요, 서서 하지 마십시오. 자, 92페이지 하는 거죠. 92페이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챕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생명과학 1이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난이도 높거나 그러지 않죠. 그치? 그렇다고 집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언니가 배우는 생명과학 1 나도 배우는데 별로 어렵지 않대?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끌려나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페이지 92페이지. 자, 준비되셨죠? 이거 이것이 몇 분에 끝나는 거니? 25분. 저기 오른쪽에 작게 나오는 14시 25분. 오늘 10분 남았네. 맞아, 해야지. 남은 10분도 열심히 채워야 돼, 그렇죠?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 자, 생태계인데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생물이 있는 것이요. 풀, 토끼, 요루, 사슴, 지렁이, 이런 것들, 이런 생물과 그 생물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 이 두 가지 합해서 생태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어떤 생물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물이 존재하고 있는 그 공간, 환경, 빛, 온도, 물, 토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걸 합쳐서 생태계라고 해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을 생물적 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을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한 공간 안에 존재하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합해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태계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어떤 단계를 통해서 구성되는 겁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체가 뭐죠?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생성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생물이 필기가 되게 많죠. 그렇죠? 지금 0.1점 공도 없이 네 하는데 억울하다 이거죠. 되게 많이 해서. 자, 보자. 세포가 있고요. 이 똑같은 세포들이 모이게 되면 똑같은 세포들이 모이게 되면 뭐라고 하지? 조직이라고 해요.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각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뭐라고 할까요? 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관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동적인 하나의 생명체가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개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단을 갖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생태까지 가야 되니까 자, 개체는 뭐냐면 토끼 한 마리야. 토끼 한 마리. 근데 우리 이 공간 안에 토끼가 100마리가 있어.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있는 토끼 100마리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개체군이라고 해요. 개체군. 그러니까 토끼 100마리야. 근데 그 공간 안에 토끼만 100마리 사는 거 아니잖아. 토끼 100마리, 노루 200마리, 사슴 50마리, 코끼리 10마리, 뭐 사자 30마리, 풀, 만포기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여러 개체의 개체군이 모이게 되면 걔네를 군집이라고 해요. 군집. 개체군의 집합체다 그래서 군집이라고 해요. 이 군집이 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생명체 집단. 이게 바로 군집이 되는 거야. 요 군집에다가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가 같이 추가되는 거죠. 요게 바로 뭐예요? 생태, 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은 여기 개체군의 의미와 군집의 의미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개체군은 한 종류의 생명체 집단이에요. 저 토끼 100마리 이거야. 근데 얘는 토끼 100마리, 기린 500마리, 사슴 10마리, 뱀 5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 개체의 집합체를 바로 군집이라고 합니다. 생명체의 단위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군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에 따라서 그 생물의 구성 단계가 좀 차이가 나는데 먼저 동물부터 한번 정리해볼까? 자, 동물이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동물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가 모이게 되면 조직을 만들고요. 조직이 모이게 되면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이 동물은 식물과 달리 기관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적인 기관이 존재하는데 그 기관에는 기능 자체가 비슷해. 그래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의 집합체가 존재하죠.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기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개체가 이렇게 만들어서 쭉쭉쭉 가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세포들이 모임을 바로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데 동물을 포함한 조직은 모두 4가 되어 있다고 했죠. 기억합니까 혹시? 그렇죠. 앞사가 회사에 결근하면 신상에 해로워요. 결근, 신상. 결근, 신상. 이렇게 결합했죠. 자, 결은 뭐야?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상표 조직. 여기에서 결합 조직은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야? 혈액, 혈관. 그렇죠? 혈액 같은 것들이 결합 조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이 하나의 기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위장이라고 한다면 위장은 근육 조직, 상표 조직, 신경 조직 뭐 다 합쳐져서 위장이라고 하는 기관 하나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기관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 여러 기관의 집합체를 바로 기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식도, 위, 소장, 간, 이자, 쓸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화를 담당하잖아. 그래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의 집합체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소화기관 계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동물 한번 보죠. 식물 한번 봅시다. 요 끝나면 쉬는 시간이 몇 분 되는 거야? 이게 쉬는 시간 10분밖에 안 되는 거야. 2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쉬는 시간을 10분밖에 안 줘? 그치? 그쵸, 10분이 안 돼. 그쵸? 더 주긴 그렇다. 10분이면 충분해. 자, 식물 보자. 자, 식물은 여기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있고요. 동물에 비해서 식물은 조직이 대대로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비슷한 조직의 또 집합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조직계라고 해요. 조직계가 있고요. 조직계가 있고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겠죠. 그리고 쭉쭉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을 포함한 조직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유통표기. 유통표기.
구조직, 통도 조직, 스토프 조직, 기계 조직 이렇게 조직이 있고 또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 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관, 객체 통합니다. 그렇죠? 그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난 지금 저기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볼 수 없거든요. 저 휴대폰 저기 있어가지고 한번 잠깐볼게요. 예, 현재 시간 21분입니다. 왜 휴대폰 왜 이래? 왜? 얼굴이 다른데? 네? 갑자기요? 내 얼굴 보였더니 얼굴이 다르대. 네, 저 정도지? 자, 이 생물과 환경인데 이 생물과 환경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예요. 그래서 이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주고요. 또 환경은 또 생물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할까? 반작용이라고 해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내가 아주 더운 나라를 여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더운 햇빛에 노출되니까 내 배옥처럼 흰 이 고운 피부가 까맣게 탔어요. 그건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작용이지. 환경에 의해서 생명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가 쨍쨍 날 숲이 있는데 이 숲이 우거졌는데 그 숲을 이루는 여러 나무들이 낙엽을 떨어뜨렸어요. 그 낙엽이 땅에 떨어져서 그 땅이 비옥해졌어요. 이건 작용이야 반작용이죠? 반작용이죠. 그다음에 그 숲 속에 살고 있는 두더지나 지렁이들이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땅의 그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졌어요. 이건 작용이야 반작용이죠? 반작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것을 작용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것을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작용이 더 클까 반작용이 더 클까? 일반적으로 작용이 더 크죠. 환경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커요. 반작용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활동이 점점점 극대화되면서 반작용의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 의해서 환경이 너무 크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환경 오염이라는 것들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좀 릴렉스 하시고요.